예,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롤모델 선배와 함께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제 그 멘토를 좀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뭐 성공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그만한 실마리가 제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 저 사진 봤을 때 뭐 하는 사람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채팅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 저 물리치료사 출신인데, 환자들을 제가 좀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좀 나갔었는데요. 실습 나갔을 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맨날 오는 환자, 그리고 새로 찾아오는 환자, 이렇게 매달 보는 게 하루에 한 20명? 그러니까 신환만 생각했을 때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환자를 제가 평생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한, 제가 55살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한 5천 명 남짓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한테 새로운 삶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길을 좀 걷는 길이긴 하지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보건의료인이라면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올려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 윤리를 잊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업에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길,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립한 기업이 TR이라는 기업이에요.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로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제가 하나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치료 쪽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융합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술적인 분야와 의학적인 부분이 융합이 잘 돼서 새로운 기술을 상생시키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본 이제 그 슬로건으로 TR을 창립하게 되었고요.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개인 사업자 때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202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코이카 사업을 이제 그 선정이 되면서 2020년도에 제가 그 디디브 과제라는 R&D 과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작년 11월에 투자를 받아서 올해 5월 달에도 추가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팁스 과제라는 이제 영광스러운 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운영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창업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이거든요.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업의 구성원들 한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근무하고 있죠. 근데 팀원 구성을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어려요. 다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교수님들 아니면은 굉장히 현직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의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밑에 서포팅해 줄 수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분포를 시켰을까요?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T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물리치료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물리치료라면 흔히 생각하는 게 자, 뼈를 뭐 치료하고 뭐 도수 치료하고 뭐 핫팩을 치료해주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심장호흡 쪽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실습했을 때도 심장호흡 재활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진단 시설이 굉장히 없어서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해주는 그런 검사 장치를 개발해 볼까라는 생각에 개발하게 됐고요.
COPD라는 질환에 저희가 처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COPD는 폐포가 파괴되고 그리고 기관지가 불규칙적 확장이 일어나고 기관지 협착이 나타나는 세계 3위의 치료가 불가한 만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세계 사망 원인 3위의 치료가 불가한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게 승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진단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AI 기반입니다. AI 기반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기가 심플해요. 스마트폰이랑 검사 기기 하나예요. 후 불었을 때 6초간 후 불었을 때 검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향후에 걸릴 위험성이 얼마예요라고 알려주는 그런 검사 장치이거든요. 김병수 선배님, 이게 네. 사실 어떤 저런 진단과 관련돼서 네네. 사실은 전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어떤 좀 그 차별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 발상을 한 건지 그 얘기가 조금 궁금하네요. 예. 네. 좀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AI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 AI 기반을 활용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혹시 병원에 가보시면 폐기능 검사기 혹시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하는 그런 검사 장치 하나 있는데 그 검사 장치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뭐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가볍게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진단 인프라를 넓혀보자. 다 종합병원 가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검사 장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보급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검사했을 때 정상, 비정상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정상인가 하면 정상인갑다라고 그렇게 끝나고 큰 알죠? 기구도 예, 그렇죠. 네. 정상인갑다 하고 말아요. 근데 향후에 몇 년 뒤에 걸릴 위험성이 70%니까 조심하시고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으세요라는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예측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시계열 분석을 짝짝 돌려버리면은 이 사람의 키, 나이, 몸무게만 입력하게 되면은 향후에 몇 년 뒤에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몇 %입니다라고 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년 뒤에 다시 검사 받으세요. 6개월 뒤에 계속 검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지침 알려주면 환자들이 계속 검사를 받으면서 어떠한 적절한 중재를 받을 수가 있으시겠죠. 치료나. 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웬만해서는 의사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거 안 했나 봐요? 정말 우연치 않게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저만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개발을 했죠. 같이 이제 의견 조율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어떨까요? 피드백 받아보고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겠네요 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피드백 와가지고 같이 개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팁스 과제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후배님들한테 굉장히 시사해 주는 거가 좀 굉장히 큰 거 같아서 일부러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뭐 시장에 그냥 이거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의외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하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발생을 하면 확실히 시장인 그 의사들하고 다 이렇게 검증 관계를 거쳐서 한번 추진했다는 거. 예. 그렇죠? 우리 사실 팁스 이렇게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후배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충남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궁동으로 가는 거기에 대전 팁스타운이 있어요. 그 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기부 사업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한 1억이나 그 정도 투자를 받으면 뭐 많게는 이제 9억 정도까지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나요? 일단은 충남대 학교 병원이랑 제가 같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사실 충남대 병원 교수님이랑 이어진 것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결해 준 거예요. 제가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충남대 병원 교수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그랬어요. 역시 기업가 정신이 네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작정 연락해가지고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네.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랬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흔쾌히. 오케이.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인연이 돼서 좋습니다. 예,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임상시험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이라고 하면은 교수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교수님들은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지
나 귀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일부의 교수님. 아니 어떻게 우리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또 그렇게 무서운 귀찮은 존재로 인식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안 그렇게 그래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찮아하시는 분은 정말 일부분의 교수님이시고 없어. 예. 예,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무서워하지 마시고 막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시면 저희 임원진들이 교수님이 3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3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가셔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시지, 아이 귀찮아도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 네. 뭐 김 대표님처럼 저 정도로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사실은 뭐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뭐 너무 사실은 이쁘죠. 반갑고. 자, 우리 그 김병수 이렇게 선배님께서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참견을 했고요. 또 계속해 주시죠.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렇게 그래프 값을 보여주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보시면 딱 알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심평원에서 치료제로 등재가 된 이제 탄력 반창고 메카노 테이프라는 이제 그 스포츠 테이프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 스포츠 테이프보다 훨씬 더 효능은 좋고, 두 번째는 비급여가 돼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비 청구하게 되면은 청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이프이죠. 원래는 이게 안 됐었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도수 치료하게 됐을 때 자세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혹.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를 유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시켜 주는 게 맞거든요. 운동만으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고정시켜 줄 목적의 어떤 스포츠 테이프가 필요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개발해서 메카노 테이프를 제가 개발해서 심평원에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뚱따지 같은 소리지만 제가 창업 동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일단 기구를 좀 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럴 때가 이제 폐기능 검사기에 제가 접했던 게 학부생 시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폐기능 검사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던 게 SCI 논문으로 게재가 돼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 정도까지 되네라는 생각도 됐었고 자신감도 얻게 됐고,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던졌더니 6,300만 원을 매칭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제가 학생 창업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그걸 2개 다 제가 공적조서를 써서 냈더니 대한민국 인재상 교육부 장관으로도 또 받게 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만들라고 저한테 소명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창업 준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수님들 굉장히 좀 많이 모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아이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정말 일부분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모집. 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나이가 몇 살이 됐겠어요. 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품의 선행조사. 내 제품이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있더라도 피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선행조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나 네. 그런 어떤 게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께서 우리 김병수 대표님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팀원으로 합류를 했을까요? 제가 일단은 정말 개똥철학을 내밀면서 교수님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하면서 제가 계획서를 싹 들고 가갖고 제가 한 78페이지 되는 그 계획서를 갖고 가갖고 막 들이밀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진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과제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진짜 실제로 과제를 되게끔 만들어놨고, 그랬더니 교수님들도 이거는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김병수 대표님이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때문에 합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물론 뭐 복합적으로 다 적용을 했겠지만 우리 김병수라는 사람을 보고서는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절 보고 많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개똥 철학이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것듯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가슴을 좀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정말 비즈니스 모델만 접근했었으면 저 같은 회사보다는 더 좋은 회사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 보고 오셨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항상 그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뭐 이 역시 우리 후배님들한테 또 시사해 주는 바가 네. 많을 것 같고 우리 후배님들도 뭐 김병수 선배님 못지않게 이런 훌륭한 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또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예. 예, 계속해 주시죠. 계속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에 대해서 창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팀빌딩이고요. 일단 장소 좀 빌리는 것을 좀 생각하실 때는 교내 창업교육센터나 아니면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이 있어요. 그쪽에다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모셔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비전도 설명하시는 방법도 좀 익히시면은 충분히 팀빌딩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창업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저는 단점과 장점이 다 모든 직업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돈도 중요하고, 돈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소통 능력도 창업에 대한 굉장히 그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시간은 쫓기고, 그리고 사람 관계 굉장히 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뭐 비즈니스 모델 어쩌고 저쩌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드릴 때 욕도 먹을 때도 있고요. 막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하더라도 저건 다 똑같아요. 우리 집 구하려면은 결혼하려면 돈 필요하죠. 뭐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사람 관계에서 조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저 보실까요? 저 표? DCF 원장이거든요, 저게. 저 처음 보고 놀랐어요. 투자 받으려고 하니까는 DCF 원장은 추정재무제표를 5개년 걸 다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전 처음 보는 거였는데 회계감사를 또 하대요. 2년 동안 회계감사를 다 펼쳐놓고 저 이만큼 쌓아놓고 한 5시간 동안 불려나가고 막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 투자 받았을 때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고요. 왜 그렇게 썼냐 하면서 했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전문가를 모셔왔다고 했잖아요. 팀에서 모건스탠리 캐피탈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DCF 원장 잘 그려주셨고 제가 잘 설명해주고 같이 이제 조례가서 맞춰 나갔더니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고요. 회계감사 또한 그런 이제 전문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무난히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칩스 과제도 선정됐고 투자도 2건이나 받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굉장히 입사 퇴사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 문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뭐 없어요. 뭐라 해야 되죠?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압축시킬 수 있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들은 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소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복지를 증진한다든지 워라밸을 좀 존중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해결 방안을 좀 제가 좀 제시를 좀 했었더니 다행스럽게도 그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창업은 무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창업은 망하는 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